안녕하세요. 집에 빨리 간다고 하니까 좋아요 하면서. 자, 그 서울시 교육청에 0803 이 책에는 없다. 올해 3월달 서울시 교육청 홍길동전이 나와 있는데 그 뒷장면이야. 요게 85쪽에 홍길동전이. 각설. 홍공이 길동에 장난 없으므로 신병이 쾌차하고. 자, 나라를 떠난 거지. 자, 길동이를 사면하고 난 다음 장면, 각설 다음 장면. 상, 임금님 또한 근심 없이 지내더니 차시 추구월 만간에 상이 월색을 띄어 궁궐 후원에 배회하실세. 문득 일진 광풍이 일어나며 공중으로부터 옥저소리 청하한 가운데 역시 전기성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한 소년이 내려와 임금님께 복지하거늘 끝까지 괴롭히네. 선동이 어찌 인간에 내려와. 근데 이제 홍길동인지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느냐.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되 신이 전인 병조판서 홍길동 이로소이다. 상이 놀라 물어 가로되 내 어찌 심야에 오느냐. 길동이 대답하여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영원히 모실까 하오나 천비소생이라자. 근본천생이라는 말이죠. 천비소생 대목한 쳐도 근본천생. 홍길동전 그 첫 장면 알아, 니네? 보통 여기가 좀 잘 안 나오는데, 홍길동의 아버지가 용꿈을 꾼다고. 이건 태몽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홍길동의 어머니가 누구야? 춘섬이지, 춘섬. 이름이 좀 그렇죠? 홍판서가 있고, 본부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낳은 아들은 길현이고, 홍길현이고, 이복형이야. 홍판서가 이 12 춘섬하고 난 자식은 이게 이제 길동이 배다른 형이지. 부인이 이제 홍길동을 낳을 수도 있었어. 그 첫 장면 보면 용꿈을 꿔. 그래가지고 낮에 야 이거 상스러운 꿈이다 태몽이다 해서 부인 방에 찾아가. 그래서 빨리 임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먼저. 그래서 빨리 아들 낳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꿈이다. 부인이 발로 차네. 이 남자가 미쳤나 이러면서. 그래서 상당히 사실 좀 야한 장면이야. 그래서 쫓겨나, 홍판서가. 쫓겨나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이 꿈 사라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용꿈 꾸고 태어나잖아. 우리 한국의 위인전의 문제점이 이제 사실은 이런 데 고스란히 놓여 있는데, 한국 위인전 대부분 출생이 신비로워야 돼. 그래서 꼭 용을 끌고 오지. 그래서 용팔이, 용칠이가 많은 거야. 이름 중에. 용꿈을 꿔야 되고, 하나를 통하면 꼭 100을 알거나 10 이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위인전은 사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좌절감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위인전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위인들 보면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으로 가줘야 돼. 에디슨은 엉뚱했잖아. 사이코잖아. 그래서 쫓겨났잖아. 삐꾸였어 원래. 지타였다고. 아인슈타인 천재지. 수학을 못해서 유급당했다고. 처칠 바지에 똥 싸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인으로 변모되는 과정 속에서 써져야 돼. 위인전이. 그러니까 원래 위인전은 사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위인이 될 수 있고 되게 훌륭한 일을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초등학교 때 읽은 위인전을 보면 완전 좌절과 절망과 엄마한테 물어보지. 엄마 나 용꿈 꿨어? 아니? 그러면 이제 일단 글른 거야. 그래서 한국의 위인전은 싹 고쳐야 돼 이거. 보통 사람으로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원인이 홍길동전 때문이라고. 하늘이 점지해준 용.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게 좀 걸려 좀. 위인전만큼은 보통 사람으로 출발해서 훌륭한 과정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게 맞다. 자, 홍길동 천비소생이라. 원래는 이제 이쪽 본부인한테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유교적 도덕 규범이 워낙 심했던 때인지라 엄마가 바뀌어버린 거야. 따라서 문으로 조정에 나아가기 어렵고 무로도 벼슬길이 막힐지라 이러므로 사방에 거리낌 없이 다니며 관부의 폐가 되고 조정에 득제하오면 전하가 아시게 하오미러니 빗줄 신의 소원을 풀어 주옵시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다시 인사하러 온 장면이네. 이 장면에서. 하고 공중에 올라 표연히 날건을 상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시더라. 밑줄 이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음에 사방이 태평하더라. 그러니까 사면해준 다음 장면부터 다시 길동이 떠나면서 인사를 드리는 장면이야. 각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섬으로 들어가 수천호 집을 짓고 농업을 힘쓰고 제주를 배워 무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밑줄 군사는 강하고 양식은 풍족하더라. 하루는 길동이 화살촉에 발을 약을 얻으러 망당산으로 향하더니 낙천 땅에 이르러는 그곳의 부자 백용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일찍 한 딸을 두었으되 재질이 비상함에 부모가 애중히 여기더니 하루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자 귀한 딸이 간데 없는지라 납치해 간 거죠. 백용 부부가 슬퍼하며 천금을 들여 사방으로 찾되 종적이 없는지라 부모가 슬퍼하며 말을 퍼뜨려 가로되 아무라도 내 딸을 찾아주면 가산을 반분하고 사위를 삼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그 18번 문제를 좀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는 별표가 빠졌는데 18번 문제 별표를 딱 치고 질문도 아주 많았고 특히 3번 선택지 앞에다가 세모꼴을 쳐두어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가 녹아들어 있는 거야. 이 홍길동전 부분에. 허균이 받아들여서 쓴 거겠죠. 하건을 길동이 그 말을 들었는데 심중에 측은하기는 하나야. 밑줄 측은하기는 하지만 사실 길동이 가난하지도 않았고 어려운 점이 없었으니까 원래 목표는 뭐야? 화살촉에 발을 약을 얻으러 망당산으로 향했던 거지. 목표가 따로 있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 거네. 망당산에 가 약을 캐며 들어가더니 날이 저문지라 주저하더니 문득 사람의 소리가 나며 등촉이 발건을 그곳을 찾아가니 사람은 아니요. 요게에다가 세모꼴 딱 쳐놔. 요게들이 앉아 지적위건을. 자, 지적이다 이런 거는 좀 비하의 의미가 있는 거야. 지적이다. 비하. 일동장유가의 외놈들이 쥐적이다 이렇게. 쥐적이며 먹었다 음식을 이렇게 비하의 의미로 써놓은 구절들이 있어. 사람이 아니죠. 원래 이 짐승은 율동이란 짐승이라 여러 애를 묵어 변화가 무궁하더라. 길동이 몸을 감추고 활로 쏘니 그중 괴수가 맞은지라. 모두 소리 지르고 달아나거늘 길동이 나무에 의지하여 밤을 지내고 두루 약을 캐더니 약도 캤어요. 화살촉에 발을 약을 캔 거지. 문득 괴물 수삼 명이 길동을 발견한 거지. 첩자다 이러면서. 그대는 무슨 일로 이 깊은 곳에 왔느뇨? 길동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의수를 알매 이 산에 들어와 약을 캐더니 그대 등을 만나니 다행하도다. 그것이 크게 기뻐하며 가로되 그것 세모꼴 쳐.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그 영어에서 어린아기들은 이수로 봤지. 물건으로 봤잖아.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 봐서는 비하의 의미가 있는 건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지시대명사야. 그것이 크게 기뻐하며 가로되. 사람한테 안 써요 이거. 나는 이곳에 산지 오래더니 우리 대왕이 부인을 새로 정하고 어젯밤에 잔치하더니 천사를 맞아 위중한지라 그대 명의라 하니 선약으로 왕의 병을 고치면 큰 상을 얻으리라 하거늘 길동이 생각하되 이놈이 어젯밤에 상처를 입은 놈이로다 하고 허락하니 자 이런 게 독백이 되겠죠. 길동의 내면 생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것이 자 그것 그냥 이렇게 써놔. 비하하는 거야. 사람이 아니잖아. 지적이다. 그것. 사람에 의해서 비하할 때는 이거라도 쓴다고. 이자가 이래서. 이 놈자가 사실은 놈이야 놈. 지금 비속어니까. 여기에 비하의 뜻이 있는 게 현대소설에서 평가원에 나왔어. 염상섭의 만세전 출제되었을 때. 그런데 비하의 뜻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아서 틀렸다는 거야. 놈자는 비하의 뜻이 있어. 사람일 때 그러죠. 그것이 길동을 인도하여 문 밖에 세우고 들어가더니 그것. 이윽고 청하건을 길동이 들어가 보니 화려한 누각안에 흉악한 것이 누워서 자 흉악한 것 요괴니까 신음하다가 길동을 보고 몸을 일으키며 가로되 대왕이라는 놈인데도 내 우연히 하늘 천사를 맞아서 하늘의 벌을 받아 위태하더니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를 청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살림이니라. 천우신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리얼의 천우신조.
디귿 위중하다, 목숨이 위중하다는 명제 경각. 그 20번 문제의 한자 성어가 이렇게 5가지 상황으로 나온 거.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거죠. 디귿 모두 소리 지르고 달아나다. 이건 혼비백산이야.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 그 춘향전 이런 데 많이 나왔던 문제야. 모두 소리 지르고 달아나거늘 할 때 혼비백산이고, 자중지라는 자기들 무리 속에 일어난 반란. 그러니까 자기끼리 싸우는 것. 내란이야, 내란. 기억에 종적이 없다. 오리무중 맞죠? 기억에 앞에 이제 넘어갔는데 오리무중이라고. 자, 딸이 온데간데 없어서 심리가 4kg, 오리는 2kg다. 오리무중은 2kg가 안개 속이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2kg가 안개 속이라서 알 수 없는 것. 20번에 1번 맞아. 3번 명제경각 봤다. 4번 천우신조 맞아. 니은만 혼비백산이라고 고쳐준다. 그대는 재주를 아끼지 말라. 길동이 감사해야 하고 가로되 먼저 안을 다스릴 약을 쓰고 다음에 밖을 치료할 약을 쓰면 좋을까 하노라. 그것이 응낙하거늘 길동이 약주머니에서 독약을 내어 급히 온수에 타서 먹이니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 지르고 죽었어. 너무 믿었던 거죠. 모든 요괴 일시에 달려들거늘 길동 동그라미 신통술로 모든 요괴를 몰아내더니 문득 두 소녀가 애걸하여 가로되 이 소녀들을 구출하러 온 게 아니라고. 첩등은 요괴 아니라 인간 세상 사람으로서 잡히어왔사오니 목숨을 구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하소서. 길동이 백용의 일을 그때 생각한 거지. 사는 곳을 물으니 하나는 백용의 딸이요 하나는 조철의 딸이라. 또 조철이라는 사람도 딸이 납치당해서 온 거네. 길동이 요괴를 소탕하고 낙천 땅에 돌아와 두 여자를 각각 제 부모를 찾아주니 그 부모들은 크게 기뻐했죠. 환호작약한 거지. 환호작약. 그날로 길동을 맞아 사이를 삼았더라. 자, 부인이 2명이 생겼네. 길동 동그라미 하루아침에 백소저와 조소저 양처를 얻고 두 집 식구들을 거느리게 되니 모든 사람이 반기며 치하하더라. 자, 설화가 삽입되어서 길어졌다. 하루는 길동이 천문을 보다가 놀라서 눈물을 흘리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17번의 1번 선택지 점성술에 조예가 깊었다라는 것은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홍길동의 도수를 유능한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걸 익히 알고 있는지라 17번에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점성술에 조예 깊었다고 볼 수 있죠. 무슨 까닭으로 슬퍼하느뇨. 길동이 탄식하여 가로되 내 부모를 밑줄 하늘의 별자리로 안부를 짐작하더니 하늘의 형상을 본즉 부친 병세 위중하신지라. 내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 임종을 맞지 못할까 하노라. 사실 도술 부리면 금방 갈 수 있잖아. 근데 어쨌거나 이 뒷장면이 96년도 수능의 장면이야. 뒷장면이. 96년도 수능에 나온 게 홍길동에서 좀 덜 알려진 부분이 나왔다고. 저거나 뒷장면 여기 맨 뒤에다가 96 수능 출제야. 자, 임종을 맞지 못할까 하노라. 그만큼 이때 명제 경각 이렇게 써라. 이게 20번에 3번에 있는 디귿. 임종,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명제 경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20번에 3번 여기다 써도 되겠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슬퍼하더라. 이튿날 길동이 월봉산에 들어가 일장 대지를 얻고 묘자리를 만들되 성물을 국릉 임금님의 능과 같이 하고 일척 큰 배를 준비하여 조선국 서강 강변으로 오라고 명령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자, 근데 길동은 즉시 머리를 깎아 승려 차림으로 한 조각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했다. 혼자 간 거지. 1번 점성술의 조예가 깊었다. 2번 많은 사람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으로 향한 건 인력소선이라고 연결해서 답. 유교적 입신양명의 꿈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건 천비소생이라 문으로 조정에 나아가기 어렵고 무로도 벼슬길이 막힐지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임금으로부터 뛰어난 재주를 인정받은 건 분명합니다. 병조판서 제수가 이제 작전이다. 길동을 잡기 위한 작전이다. 뭐 이랬을 텐데 상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시더라가 제시문에 있습니다. 소원 성취 후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들어갑니다. 18번 아주 어렵습니다. 위글과 보기를 비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처녀 동그라미 괴물에게 납치되자 그 아버지가 딸을 구해주면 전 재산을 반분하겠다고 한다. 비슷하죠. 시골에 가난한 한 선비입니다. 선비 동그라미 치고 소식을 듣고 무턱대고 산 쪽으로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울고 있는 까치를 만났어요. 다리를 고쳐주자 까치는
그에게 괴물이 살고 있는 땅굴만 알려줘. 까치는. 이게 이제 봉은사 절에 있는 그 뱀으로부터 그 까치 구해준, 그래서 귀신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까치가 뱀을 쪼아 죽이는 그거하고도 비슷하게 연결되고, 땅속으로 들어간 선비가 처녀를 만나 전후 사정을 말하자 괴물은 황금빛을 띠는 멧돼지이며, 자, 멧돼지.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밑줄 흰말 가죽만 보면 겁을 낸다는 거야. 최고운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어. 최고운전에도 황금돼지였어. 그때는 흰말 가죽.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흰말 가죽으로 만든 담배 쌈지를 들이대고 괴물이 벌벌 떠는 틈을 타 칼로 목을 패. 떨어진 다리가 계속 달라붙기에 처녀가 부엌에서 지혜로운 처녀, 채를 가져와 뿌리자 괴물은 죽는다. 결국 처녀가 다 알려준 거야. 흰말 가죽, 그 다음 채. 처녀를 구한 선비는 많은 재산을 얻고 그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 1. 보기와 위글의 서사구조의 유사함 맞습니다. 지우고 보기에서 선비는 처녀의 도움으로 괴물을 처단하죠. 길동은 혼자 힘으로 요괴를 처단합니다. 맞습니다. 3번 보기에서 선비는 까치의 도움으로 괴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되지만 길동은 문득 우연히 그곳을 발견한다. 우연성이야. 참고로 다시 85쪽에 와서 세 가지야. 고전소설에서 우연성은 2000년도 사시남전기에 나온 대로 여기도 우연성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수능에 문득 그 다음에 호련 이거야. 다른 말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건 전부 다 우연성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해도 문득 호련 갑자기. 그러니까 그 85쪽에 망당산 바로 그 문장 망당산 하거늘 길동이 그 말을 듣고 심중에 측은하기는 하나 할 일 없어 망당산에가 약을 캐며 들어가더니 날이 저문지라 주저하더니 문득 여기다가 같이 써놔. 호련 갑자기 등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다 우연성이다. 대체로 우연성, 우연적 사건 전개. 2000년 사시남전기 딱 기록해두고 따라서 3번 길동은 우연히 그곳을 발견하고 있어. 보기에서 괴물을 멧돼지로 위글에서 요괴를 흉악한 것 그래서 그것 인간의 우월성 그러니까 괴물이니까 인간보다 못생기고 흉악한 것으로 또 멧돼지로 돼지로 표현한 거죠. 자,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다. 인간보다 뛰어나면 신선이거나 어떤 옥황상제 이런 어떤 뭐 신이한 존재로 나타낸 거지. 근데 인간 형상이야. 대체로 부처님 형상이거나 인간과 닮아야지 좋은 거야. 5번 보기의 선비와 위글의 길동은 모두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자, 행복 쟁취는 홍길동전에는 포함이 안 된다. X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4번 선택지가 납득하기 어렵고 자꾸 걸린다 하더라도 5번에 모두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괴물과 싸웠다 이랬는데 그냥 홍길동은 다른 일로 갔다가 자기 힘으로 괴물들을 물리치고 그냥 2명의 부인을 얻었다 정도야. 근데 보기의 선비는 가난한 선비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와. 시골의 가난한 선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5번 선택지는 보기만 해당된다고 정리하고 4번은 괴물, 요괴, 흉악한 괴물 이랬으니까 인간의 우월성하고 관련이 된다. 따라서 4번이 굉장히 애매하거든. 5번까지 읽은 다음에 세세하게 따져서 풀었으면 안 틀렸을 거다. 18번 질문이 참 많았던 문제입니다. 19번 위글의 주요 사건에 대한 의미 및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게 이제 서사구조죠. 공간의 이동이 중심이니까. 자, 서사구조. 친절하게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궁궐의원 임금을 만나 이야기한다. 적서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고 감사도 있죠. 동시에. 즉 소원을 풀어주셨다. 병조판서 제수해주고. 그 내용이 문제 제기가 A에 있습니다. 제도. 농업과 군사 양성에 힘썼다. 국가에서 부여한 직분은 사실은 병조판서밖에 없었죠. 그런데 조선을 떠난 상태니까 직분에 충실한 삶의 모습 부각. 오히려 이상향 실천. 나중에 이제 율도국 건설의 모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부여한 직분을 X하라. 망당산. 요괴를 죽이고 두 여자를 구한다. 영웅적 변모죠. 낙천. 두 여자의 가족을 찾아주고 환영받은 공간이 되겠죠. 낙천 땅. 인물에 대한 민중의 신뢰 강화. 월봉산 아버지의 묘지를 조성했다. 효라는 유교적 가치관 실천이야. 96 수능에는 그 아버지가 조선 땅에 있으면 어머니가 늘 밥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아내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아버지를 모시고 와버린다고. 명당자리를 속이는 내용이 나와. 형 기련을 속이는 내용이 나온다고. 따라서 그 무덤자리를 미리 조성했다라는 거 효라는 유교적 가치관 실천으로 봐도 무방하다. 19번 답을 2로 합니다. 20번은 자중질환이 아니라 혼비백산으로 고치면 되겠다. 다음 실전 16은 전후치전입니다. 작년 9월 평가원 다른 장면이기 때문에 0709 평가원이라고 적어는 둬라. 그리고 유충열전 같은 경우는 이제 06 수능에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전 17 유충열전하고 실전 18 유충열전 여기는 이제 2006 수능하고 다른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둔다. 자, 이건 평가원에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는 나올 수 있다. 조선 초에 송경 숭인문 안에 한 선비 있으니 성은 전이요. 이름은 우치다. 전우치 밑줄 그어도 첫 장면 같다. 일찍이 높은 스승을 쫓아 신선의 도를 배우되 본래 자질이 표의를 하고 각주하긴 뛰어나게 훌륭하고 겸손하며 정성이 지극함으로 마침내 오묘한 이치를 통하고 신기한 지조를 얻었으나 이를 감추어 지냈습니다. 비록 가까이 지내는 이도 알 리 없더라. 알 사람이 없었다. 전우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는 게 작년 9월 평가원의 내용이었어. 이때 남방 여러 고을이 여러 해 바다 도적에, 자, 외적, 바다 도적 세목골 치고 노략을 입고 엎친데 덮친격 무서운 흉년을 만나니 그곳 백성의 참혹한 형상은 이루 말로 형용치 못할지라. 그러나 조정의 벼슬하는 이들은 권세를 다투기에만 눈이 붉고 가슴이 탈 뿐이요.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 듯이 버려두니 자, 당대의 현실이겠죠. 이게 당대의 현실. A는 조선 초의 송경, 숭인문 안에 한선비 배경제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뜻 있는 이에 통분함이 이를 길 없더니 우치 또한 참다 못해서 이제 전우치가 제조를 부릴 때가 됐네. 뜻을 결단하여 집을 버리고 세간을 해치며 천하로서 집을 삼고 백성으로서 몸을 삼으려 하더라. 그게 이제 기억 장면이다. 자, 뒷장에 문제 가봐. 23번하고 22번은 조금 많이 틀린 편이다. 21번에서 25번 사이는 아주 많이 틀린 건 없고 틀린 녀석들이 22번 별표, 23번 별표를 쳐둔다. 22, 23. 기억이 뜻하는 것. 자, 천하로서 집을 삼고 백성으로서 몸을 삼으려 하더라.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의를 위해 분연이 일어섰다. 23번에 2번을 21번에 3으로 화살표를 해라. 21에 3번 사회비판적 주제의식이다. 사회비판적 주제의식 21번에 3과 23에 2 의를 위해 분연이 일어선 거. 그 다음에 25번에 2번 당대 현실 그 세목골을 쳐놔. 22번에 2번 당대 현실이 나타나 있다. 그 당대 현실이 사회 비판적 주제 의식 쪽으로 연결되게 만들었으니까 21에 3번도 25에 2로 연결해놔. 그래서 문제들 사이에는 사실 쭉쭉 연결되는 측면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알아두고 다시 제시문 가서 백성으로서 몸을 삼았다. 의를 실천하다. 백성을 내 몸같이 생각했다. 이런 뜻이야. 백성을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다. 하루는 몸을 변하여 선관이 되어 머리에 쌍봉 금관을 쓰고 몸에 홍포를 입고 허리에 백옥대를 두르고 손에 옥호를 쥐고 청의동자 한 쌍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바로 대궐 위에 이르러 공중에 머물러 섰으니 전기성. 신선의 모양이죠. 옥황상제를 모시는 신선의 형상이니까 저 앞에 일단락에 전우치가 일찍이 도사를 만나서 신선수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기성, 비현실적 요소 이렇게 적어둔다. 하루는 몸을 변하여 선관이 되어버린 거죠. 선관 동그라미 쳐놔. 이때는 춘 정월 초 2일이라 상이 문무백관에 진화를 받으시더니 문득 오색 기운이 만연하고
향풍이 촉비하더니 공중에서 말하기를 국왕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으라. 밑줄 긋고 옥황상제. 이게 이제 도교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선관하고 옥황. 하건을 상이 놀라서 급히 백관을 거느리고 전에 내리샤. 분양천망하니 선관이 구름 중에 5구름 중에 이르되 이제 옥황께서 여러 죽은 영혼을 위로하실 양으로 태화궁을 창건하실제 인간 각국에서 황금 들보 하나씩을 만들어 올리되 길이가 5척이요 광은 7척이니 밑줄 춘삼월 망일에 올라가게 하라. 자, 음력 보름달이 되었을 때 하고 언흘에 하늘로 올라가거늘. 자, C 장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전기성이죠. 여기도 언흘은 말을 마치자 이런 뜻이야.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거늘 상이 신기 여기시며 전에 오르샤 문물을 모아 의논하실 때 간의 태위왈 이제 팔도에 반포하여 금을 모아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 올리니이다. 상이 팔도에 금을 모아 바치라 하고 공인을 불러 장광 척수를 맞추어 지어내니 왕궁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팔도에 금이 전해지고 심지어 비녀에 올린 금까지 벗겨 올리니 자 백성들을 쥐어 짠 거겠지 뭐. 상이 기쁘샤 3일 목욕제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날을 기다려 포진하고 등대하였더니 진신은 하여 상운이 권례에 자욱하고 향취 옹비하며 오운 가운데 선관이 청이 동자를 채우고 구름에 쌓였으되 그 형용이 극히 황홀하더라. 상이 백관을 거느리시고 부복하실 때 그 선관이 가로되 그냥 길다 제시문이 쭉쭉 읽어 내가서 풀어내는데 별로 문제점이 없을 텐데 그 선관이 가로되 왕이 힘을 다하여 천명을 순종하니 정성이 지극하구나. 나라가 자 밑줄 거 덕담을 한 거지 그냥. 나라가 우순 풍조하고 국대 미난하여 복조가 무량하리니 경들은 상전을 공경하여 덕을 닦고 지내라. 전우치가 그냥 덕담을 해준 거죠. 말을 마치며 쌍악을 타고 내려와 황금들보를 걷어올려 남쪽 땅으로 향하니 무지개 하늘에 뻗치고 풍우소리 진동하며 오색 기운이 각각 동서로 흩어지거늘 상과 여러 신하가 무수히 살해하고 육궁 비빈이 땅에 엎드려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더라. 상이 어전에 오르샤 백관의 조회 받으실지 만세를 부르누. 자 이제 다 됐다. 우리나라는 태평성대가 될 거다. 큰 잔치를 배설하여 즐기시더라. 자 25번의 4번 선택지 태평성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X하라. 따라서 큰일 하늘의 명령을 훌륭하게 마친 것에 대한 기쁨의 잔치야. 따라서 스스로 축하하기 위한 잔치일 뿐이다. 태평성대가 지속되는지는 모른다. 태평성대 지속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 전우치가 결단하게 된 것 자체가 외적들의 침략 때문에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자 25번 답을 일단 4로 정리한다. 이때 우치 그 들보를 가져다가 이 나라 안에서는 처치하기가 어려운지라 그 길로 외국으로 향하여 먼저 들보 절반을 팔아 10만석 양식을 산 거죠. 1000석을 마련하여 10만 비노에 알맞게 분급하여 당장 죽음을 건지고 다시 이듬해 농량을 주었습니다. 농량을 주니 자 농사를 짓는 동안에 먹을 양식 각주 12번 정도는 알아둔다. 이 보릿고개의 시절이 있었을 때니까 백성들은 희출 망회하여 다만 손들을 마주잡고 여천대덕을 칭송할 뿐이요. 여천대덕. 관장들도 또한 기가 막히고 어리둥절하여 어찌된 곡절인지 몰라 하더라. 우치 이러한 뒤에 한 장 방을 써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붙였으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번 곡식을 나눔으로 혹 나를 칭송하는 듯하나 이는 마땅치 아니한지라. 대개 나라는 백성을 뿌리 삼고 부자는 빈민이 만들어 주미거늘 자 빨갛게 밑줄 이제 너희들이 양순한 백성과 충실한 일꾼으로 이렇듯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건만은 벼슬아니가 길을 트지 아니하고 힘을 내지 아니함이 과연 천리에 어그러져 신인이 공분하는 바이기로. 자, 이 부분이 94 2차 수능에 나왔던 부분이야. 선택지로 물론 나왔지만 따라서 이 부분을 밑줄 긋고 21번에 3번 선택지로 연결해둬라. 사회의 비판적인 주제의식. 벼슬아니가 백성들을 도와서 길을 터야 돼. 내 하늘을 대신하여 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러저리 하였다라는 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이제 24번에 나오는데
작품성을 좀 해치는 내용이고 있죠. 너희들은 모름지기 이 뜻을 깨달아 잠시 남에게 맡겼던 것이 돌아온 줄로만 알고 남의 힘을 입은 줄로 알지 말지어다. 더욱 자청하여 심부름한 내야 무슨 공이 있다 하리요. 따라서 25번의 5번 선택지 화자의 성격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24번 구체적 대용 도술로 선관이 되어 나라가 임금을 만났고요. 나라에서 만든 들보를 외국으로 가지고 갔고요. 도둑들을 도와서 평범한 백성으로 교화시키는 내용 X하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리저리 하였다. 아직은 도둑들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장면은 없다. 임금에게 황금 들보를 만들어 올리도록 명령했고 자 1번에서 4번으로 화살표 4번에서 2번으로 화살표 2번에서 5번으로 화살표 순차적으로 들보를 팔아 쌀을 마련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24번 3번이 답이다. 22번 위글에 제시된 대화의 특징은 자 각주가 1번에서 15번까지 한자어가 아주 많죠. 다양한 수사법, 수사, 화려한 수식 이런 것들인데 화려하다 X하라, 비약과 압축도 없다. 일상적 언어라고 말하기 어렵죠. 소박한 느낌이 아니지. 시정의 언어가 소박한 느낌이야. 판소리 사설의 문체 같은 거. 양반들의 어투를 사용하였죠. 임금과의 대화 장면이 나오니까 기품이 있어 보인다. 22에 4번이고 이게 98수는 구운몽에 나왔던 거야. 구운몽. 그 양반 귀족 소설이라고 이런 거는. 양반 귀족 소설이고 평가원에 다시 한번 나왔어요. 0506 평가원에도 또 구운몽이 나와. 거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고 또 평가원에 나와서 이거는 이 양반 귀족 소설의 특징이 이거야. 양반들의 어투, 귀족들의 어투, 기품을 느끼는 것. 궁중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22번은 자 귀족 소설 여기 임금님과 만난 장면들 이런 걸 알 수 있고 청각적인 어휘, 뭐 생동감. 청각적인 어휘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의성어, 의태어를 얘기하는 거야. 상징어다. 의성어, 의태어 등의 상징어를 사용한 것의 효과가 생동감을 자아내는데 여기서는 뭐 한자어들이 아주 빈번하다. 그래서 22번 답을 사로 한다. 다였네. 21번에 3번. 너무 시간이 남네. 유충열전 하나까지 하면 그래도 시간이 남을 것 같다. 자 다른 장면이니까 보자. 89쪽에 실전 17. 아 문제가 좀 쉬워서 그런 거지? 아닌가? 자 서해 광덕산 백룡사에 들어가 생불로 일러오는 노승을 만나. 비슷비슷하지? 이런 전기소설이 사실 무협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무협지하고. 무협지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런 게 되게 쉽다고 느낀다. 천지간에 신통한 비법과 병서 무예와 가지가지 돌을 닦아오던 충렬 동그라미 유충렬전. 어떻게 총명하고 통달하든지 이제 배울 것이 없을 정도더라. 훌륭한 인물이고 유충렬전이다. 수리보조사에게서 묘수를 죄다 배운 손오공이 하직을 하고 들어간 것처럼 손오공 얘기가 있네. 그 역시 돌아갈 때가 온 것만 같더라. 유충렬이 이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거야. 이런 때가 오면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연히 몇 년 동안 격리됐던 향수가 차츰차츰 머릿속을 점령하기 마련이다. 향수가 자 향수에다가 딱 세목골 쳐놔. 심란하게 만들어 주인공. 머릿속을 점령하기 마련이다. 추야장 자 가을달 긴긴 밤에 장하고 긴긴 밤은 중복이죠. 더구나 잠이 아니 온다. 잠이 아니 온다. 유충렬전이다. 박시전 이런 건 또 출제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충렬전. 입동에 들어 우수수 찬바람이 문 밖에 불며 낙엽이 창살을 두드리며 떨어질 때는 말할 수 없는 우수에 잠기는 법이다. 그 바람. 학생들을 우롱하는 문제가 29번 문제인데 바로 답이 보이죠? 기억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거. 너 단단히 바람났구나. 자 들뜬 상태. 넘어지는 바람에 원인, 근거, 늦게 일어난 바람에 학교에 지각했다. 바람. 이게 수능에도 나왔어. 바람. 94 1차에 나왔어. 그 바람. 요게 인과관계에 나왔다. 넘어지는 바람의 원인, 물을 쏟고 말았다. 결과야.
어서 그에게 바람을 넣고 부추김이야. 앞장서게 하여라. 부추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등불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4번 답이고. 영희는 나를 버선바람으로 달려나와 반겼던 적도 있었다. 자, 버선바람. 갖추지 아니한 차림새. 버선바람으로 달려나온 거야.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나와야겠는데 급하니까 반가워서. 자, 그러니까 29번은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5번의 의미를 정확히 정리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억 속에 제시문 다시 가자. 우수에 잠긴다. 우수, 향수, 우수. 막 근심이 생기지. 기억 속에 온갖 인상이 되살아와 생활에 계속을 요구하니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머니 동그라미. 어머니가 그리워지고 아버지도 가엾어지더라. 충성심으로 옳은 말을 했던 결백한 충신이 어째서 귀양을 가야만 했던 것인가. 아버지도 그렇거니와 만리 연경으로 귀양을 간 장인 강희주도 동그라미 쳐.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야.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난 거죠. 장인 강희주도 그렇다. 그리고 가엾은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궁비로 들어가서, 자, 노비로 들어간 거야. 궁궐의 노비로 들어가서 아직도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면 꼭 만나야만 하겠으나 충렬 동그라미 불행하게도 아내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지라 장모도 그러하더라. 그는 한시바삐 아들과 만나보고 싶고 요즘에 와서는 더구나 견디지 못할 정도더라. 하룻밤인가는 이러한 상념에 젖으면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하고 있었더니 노승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나고 얼마 후 노승이 들어와 충렬을 부르더라. 상공은 오늘 밤, 자,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천기를 보았나요? 하늘의 기운이야. 홍길동전에서 공부했던 거 하고 연결되겠죠. 천문을 보다가 천기, 하늘의 뜻, 하늘의 기운을 보았나요? 언제나 존경을 잊지 않는 노승은 충렬에게 그렇게 입을 떼매 충렬은 깜짝 놀라며 이쪽 자기의 환상에서 깨어나더라. 그리고 노승의 이야기에 심상치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더라. 충렬이 밖으로 나가 천문을 보매, 자, 천문, 천기. 도술소설이라서 그래. 천지에 자미성이 떨어져 명성원에 잠겨 있고, 자미성, 황제가 거처하는 곳이야. 남경에 살기가 가득 차 있다. 살기 세목을 쳐도. 남경에 살기가 가득 차 있는지라 충렬은 한숨을 짓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으니 그동안 배워온 천문의 지식은 그에게 중대사를 고해 주었고 그의 짐이 무거워진 것을 예감케 해 주더라. 쭉 밑줄. 중대사를 고해 주면서 그의 짐이 무거워진 것을 예감케 해주더라. 그러나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고 보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건 이제 충렬의 내면일 수 있다. 남경에 병난이 있을 망정 산으로 피난 온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나요? 하고 눈물을 떨어뜨리며 방문을 들어선 충렬을 보자 노승이 말하더라. 자, 이건 노승의 말이야. 피난 온 사람은 유충렬을 얘기한다. 충렬을 얘기해. 무슨 근심이 있나요? 자, 충렬의 마음을 떠본 거지. 여기까지는. 무슨 근심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자, 그래서 30번도 여러분들이 좀 틀린 학생들이 들어있으니까 30번하고 26번 하나를 별표 쳐둔다. 여기서는. 따라서 그 30번에 니은과 같이 말한 노승의 의도. 자, 다 읽고 나서 그냥 풀자. 소생은 남경과 세척 지신이 올시다. 나라의 변이 이러한데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혈혈단신이 혼자 빈몸이 만리 밖에 있고 보니 밑줄 한탄도 소용이 없군요. 한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목을 치고 28번 충렬의 태도는 이렇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노승은 알만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벽장문을 열고 신기한 옥함 하나를 내어놓음에 충렬의 눈은 그리로 주의 깊게 쏟아져 들어갔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밑줄 노승의 안내보다 앞서서 움직이고 있더라. 내면까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신기한
옥함을 알고 싶다라는 거지. 자, 30번에 2번. 이 무슨 근심 있나요? 해서 충렬의 태도를 28번에 있는 충렬의 태도를 안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다. 따라서 이건 스승이고 비아냥거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X하라. 충렬의 마음을 떠본 거고 세상 일에 관심 갖기를 촉구한 거는 이미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다가 천기를 보았나요라고 먼저 알려준 데에서 한번 세상 돌아가는 것 관심을 가져봐라라고 얘기한 건 저 앞에 상공은 오늘 밤 천기를 보았나요 쪽에서 끌어와야 돼. 그래서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 피난 온 사람이 무슨 근심 있나요? 이걸로 갔을 때는 2번이다. 자, 칭찬한 거라든가 질책한 거는 X한다. 30번 답은 2번, 3번 중에 2번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충렬이 낙담했을 때 이 스승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찾아낸 거다. 28번 충렬의 태도. 현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으나 스승의 가르침으로 천기를 본 다음에 인식을 한 거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라의 편을 느낀 거죠. 자신의 불쌍한 처지 상대방의 탓 X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끝내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있다. 침착함을 아무 소용없다 탄식한 거니까 침착성을 좀 잃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근심만 하고 있고. 4. 긴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 부정은 X한다. 5번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자신이 큰 힘이 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 해서 바로 나온다. 27번 충렬이 겪는 갈등의 원인을 보기에서 찾아라 그랬는데 일단 향수 때문이야. 저 앞에 향수 때문이고 천기, 천문을 보니까 살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에서 알 수 있어서 기억과 디귿인 거 바로 찾을 수 있고요. 26번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알 수 없는 것. 1. 충렬은 총명하여 그 성취가 매우 빠르다. 맞죠? 2. 충렬의 집안은 풍비박산. 맞고요. 풍지박산 아니다. 맞춤법. 풍비박산. 옛사람들은 천기를 보아 미래를 예측했음을 알 수 있고 이건 홍길동전 문제하고 유사하지. 점성술의 조예가 깊었다. 이 경우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충렬은 여러 해 동안 스승에게 무예를 배웠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병서 무예와 가지가지 돌을 닦았다라는 거. 노승은 충렬의 앞날이 불길할 것을 알고 있다 그랬는데 충렬의 앞날이라기보다는 자 불길하다라는 건 남경에 자미성 그러니까 황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충렬이 가서 이제 도와줘야겠지. 요게 그러니까 공육 수능의 전기성이 수능에 출제된 장면이 이 천마야 하늘에서 내려온 말을 타고 그냥 삽시간에 황제를 구출하는 장면이 있고 그래. 그래서 뒷장면이야. 따라서 여기는 충렬의 앞날이 불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으로 답을 달면 되겠습니다. 쌤이 원래 홍길동전하고 전후 치저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건 똑같은 요충렬전이니까 여기까지 해도 되겠냐 하는 건데 얘가 퍼지네. 뒤에 할까? 자 오늘은 저기 좀 힘든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아침부터. 야 복습이 생명이고 뒤에 쭉쭉 풀어봐. 앞에 그리고 애매하거나 어려운 거는 앞에 설명이 먼저 있으니까 그쪽을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7페이지에 있는 조선 후기 소설 안내를 다 읽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